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인 듯합니다. 밖에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이 고려산 자락에서 작은 숲속에 전이마을 도서관을 오늘 개관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숲속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웅장하고 크면서 도서관뿐만이 아닌 전시장, 미술 전시장까지 같이 겸해 있는 이런 도서관을 이렇게 오늘 보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도서관을 관장을 맡고 계시는 장인순 우리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인사드려야지. 네, 탐방으로 오신 우리 천광로 우리 선생님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죠? 네. 말하기로 저 스승님이죠. 우리 국민의 과학에 전에 뵌 적이 있는데 겸 왔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고요. 잠시 후면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예, 특히 오늘 또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99돌.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늘 정말 우리 원자력의 대부라고 하셨던 전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소장님이셨던 우리 장희순 박사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박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도서관을 산골 마을에 이렇게 개관을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저 도서관 네. 설립 취지 말씀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취지가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간략하게 되겠습니다. 하셨다 이따 또 이제 여쭤볼게요. 도서관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조그만 섬에서 자랐습니다. 저 여수 돌산이라고 예, 내가 그러니까 신문 기사 봤어요. 8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뭐 종이도 충분히 없었고 연필도 몽땅 연필 침 발라가면서 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책이라고는 사실 구경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이 잘해야 우리가 교과서 정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를 와서 전이면에 이렇게 이제 이 공장하고 함께 와서 보면서 여기는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모든 게 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예. 즉 이제 전임에 와서 보면서 느낀 것이 내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구상했던 것이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세종이 어린이 도시고 하는데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모든 도서관이 세종 안에만 있어요. 이 주변에는 거의 도서관이 없어요. 신도시에만. 도시에만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책을 좀 공급해주고 애들이 와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도서관은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따뜻하고 편안한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한민국 연구소 기업 1호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소 기업. 예, 연구소가 출처해서 하는 그 1호 기업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 가까이 있는 콜마 만들었어요. 콜마는 여기서 조금 거리 떨어졌죠. 그래서 2004년에 바로 요 근처 콜마에 와서 그 테이프 카팅을 했던 곳에서 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인연이 또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하고 예, 그 콜마하고. 네. 그래서 그 전의라는 한자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제 3의 인생을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고 할아버지하고 아이들은 뭐 찰떡궁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자꾸 이제 부르는데 그 젊은이 아이들 노인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사회. 조선시대, 조선사회. 그런 사회가 참 필요하다고 봐요. 요즘 아이들이. 네. 워낙 요즘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아온 삶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즘 이제 집단지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집단지성을 만드는 집단. 작성, 나는 하겠다. 저도 지금 집단지성.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치원 학생부터 해서 초중고 네. 어른들까지 와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은 제가 2005년인가 6년에 일본에서 예. 디즈니랜드 옆에 호텔에서 한 5일 동안 같이 숙박을 하면서 살았던 일이 있었어요. 지냈던 적이. 네. 그때 내가 원자력 그때는 소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2005년에 작년에 은퇴했던가 그랬어요. 예. 2005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맞아요. 2005년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 네. 인도에 가까운데 그래서 거기 사무실도 있고 상근하신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면 어떠냐 그러니까 오면 좋다고 그러는데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력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공부는 미국에서 하셨지 저 않습니까? 이제 카나다에서 공부하고 카나다에. 미국에서 연구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그 정부의 부름을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79년에 제가 귀국을 했으니까요. 박 대통령 돌아가시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왔죠. 그러니까 제가 그 79년 3월에 왔는데 그해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 원자력 대덕 지금은 특구지만 그때 연구단지인데 거기 원자력 연구소가 몇 년도에 문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자력 연구소는 서울에 있었고요. 그때 대전에는 핵연료 개발 공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엘리트 200명을 내려보냈어요. 그 박정희 연구기관으로? 대통령이 더 큰 꿈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몇 년도에? 그때가 78년입니다. 78년. 네. 그러면서 박사님을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와라 이제 한 거네. 제가 78년에 그 당시에 재미 과학자들이 100명이 이제 정부 초청으로 왔어요. 예. 와서 서울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불소화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불소학이라는 게 참 우리는 어려워. 예. 불소라. 근데 불소화학은 이제 원자력의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그렇죠. 우라늄 금속을 만들고 우라늄 농축을 하려면 UF4, UF6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용어네.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그 불소가 반드시 필요한 말인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제 79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여기 열었을 때는 연구원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처음?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도 연구단지는 제가 오니까 한 20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연구원으로 오신 거예요? 감독? 그때는 뭐 이제 관리자로? 연구실장으로 왔죠. 아, 이거 실장으로. 예. 그게 최고. 실장으로 와 이제 그 거의 이제 27년, 79년에 귀국을 했고 99년에 이제 원자력 연구소 소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텀을 했습니다. 두 텀. 네, 그래서 텀. 3년짜리 두 텀을 하고 2005년에 이제 소장을 은퇴를 했고 2009년까지 이제 그 고문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15년 동안 이제 주로 이제 저술을 하고 집필. 집필을 뭐 책 쓰고, 여러 권을 하셨더만. 예, 강의하고 그래서 책을 한 4권 썼습니다. 그러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 우리나라 원자력이라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도 거의 생기기 전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리 1호기가 1978년이 처음으로 가동이 됐어요. 그때 얘기네. 98년. 1호가. 예. 네. 그 저는 이제 79년에 왔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모든 애국 기술에 의존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국산화하자. 네. 그래서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핵연료를 개발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100% 우리 힘으로 핵연료도 만들고 원자로도 건설하고 원자로 해외 수출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에 관한 세계적 탑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저 아랍이 머리 뭐 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로도 수출하고 또 핵연료도 수출하고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세계적 단연 1위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력 하면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무서운 거로 생각하는데 원자력이 이용이 두 가지 측면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론자들이라 그러는 이제 반에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참 무지해요. 뭐냐면 사실은 인류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근본이 그거지. 네, 인류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연구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해왔어.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죠. 그런 도전을 딛고 온 거거든. 그래서 저는 환경론자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원자력을 반대할 권리는 있어. 그렇지만 거짓말로 거짓 정보로 국민을 호도할 권리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의도적인 반대가 있고 무식한 반대가 있을 거예요. 반역을 해도 좀 정직하게 반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뭘 알고 예, 알고. 방금 말씀하신 몰라서 무식한. 그래요. 무식한 저는 반대가 말도 많아요. 아닌 그냥 공포물. 예를 들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면 완전히 거짓말로 짜집기한 영화입니다. 그걸 보고 대통령이 타락을 눈물을 흘리면서 타락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영화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거의 결론 같은 질문이지만 말씀을 여쭤보는 거지만 앞으로 이 핵이라는 게 사실 국민 100명이면은 80명, 70명이 핵은 나쁜 거다 이러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말씀을 내가 일본서도 들었거든요. 핵을 유익하게 쓰는 거다. 요즘은 이제 그 원자력 할 거냐 말 거냐 여론조사 보면 70%가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지금은요. 원자력 발전 얘기죠. 예. 전에는 여론이 나빴는데 지금은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인간으로서 신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를 받은 분이 영국의 스티브 호킹스 박사입니다. 네. 그분이 50년 동안 휠체어에서 루게릭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있었죠. 그분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한 거 있어요. 인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 그 소위성 충돌, 아스트로이드 크래시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팬데믹, 지금 말하는 팬데믹 이야기를 했었어요. 세계. 근데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탄산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원자력을 하지 않고 탄산가스를 줄일 방법이 없어요. 네. 태양광, 풍력은 이삭적입니다. 그거 가지고 인류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원자력이 값이 굉장히 비싸요. 원자력이 지금 국민들이 촉각을 건너서는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후에 방사능 폐기 문제 그런 것도 잘 연구하면 다 길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보십시오. 우선 이제 하도 원자력 간단치 않은지. 발전소 사고를 경험한 나라가 미국과 소련과 일본입니다. 체코도 했잖아요. 예. 근데 세 나라가 탈원전을 안 해요. 원자력 사고가 난 나라도 탈원전을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그 저는 그래요. 과학은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예. 앞으로 더 좋아졌으면 좋아질지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부정보다 긍정이 더 많다. 아무리 위험한 것도 인간에게는 그걸 극복할 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방사능 오염수 그것도 극복할 방법이 사실 있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수도 잘 처리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일본은 핵 기술이 지금 어때요 원자력 기술이 우리 비해서? 일본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일본 국회의원들이 한국을 왔었어요. 네. 그때 저희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중의원들이 와서 모든 사고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일본은 정보고 빙봉 치다가 시간을 다 놓친 거예요. 저게.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순발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일본이 원자력 역사는 우리보다 앞서지 않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원자로도 훨씬 많고 앞서 있었죠. 그러니까 원자력 근데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 서툴렀어요. 그 지식도 앞서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너무 관료화돼 가지고 모든 것이 정보고 서로 주고받다가 시간을 다 놓친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패권이나 뭐 정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 오늘 이야기가 우리 장인순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루도 부족하고 정말 무궁무진한 과학의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의 중점은 저리마을 도서관 개장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마을 네네, 말씀을. 마을 도서관은
가지고 계시던 책하고 산 거하고 두 가지예요? 한 10,000권 가까이 된다고. 제가 이제 그 여든의 서재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 공부 책을 좋으셨죠? 써서 이제 한 5천만 원 이제 수익금을 만들었어요. 80세에 소원을 예.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보고 미국의 어떤 교포가 3,000부를 보내왔어요, 여자분이. 네.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책에 그 도서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 미국의 어떤 여성 한 분이 3,000분을 보내온 거예요. 어우. 그리고 이제 또 여성 4분이 또 400만 원을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대구에서. 아하. 그리고 또 친구 부인이 한 분이 또 이 책을 읽고 또 100만 원을 또 보내왔어요. 아이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한 돈 1,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도서관을 이제 초등학교, 그게 중학교 마중물이 되네. 그 3,000권 좀 사다 넣어놨고 네. 이제 여기 이제 뭐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해보니까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아이들이 필요한 책을 계속 사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어른들까지 와서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럼 박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도 하고 예. 그리고 같이 그래서 놀아도 이제 주고 걔들에게 이제 수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물리도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글 쓰는 법도 가르치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주로 인문사회 책을 많이 봤어요. 예. 책을 보면서 어마어마하시죠. 아이들에게 이제 그 사는 법, 공부하는 법도 좀 가르치고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이 공간을 24시간 1년 내내 오픈할 네. 거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아시다시피 그 고려산? 그 왜 산이 고려산이요 또 이름이 고려산 밑에 먼데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본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이 초등학교, 전이 고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한 300명 가까이 아이들이 네. 이 근처에. 네.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차가 있는 집은 이제 부모들이 여기다 데려다 줄 거고 차가 없는 아이들은 버스 정류장에 1km가 넘습니다. 아이고, 그건 그래서 깨끗하네. 걸어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택시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 지역 택시. 어디든지 애들이 전화만 택시에서 여기다 데려다 주고 그러면 제가 월말에 제가 다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뭐 그 택시는 전이면에 있는 택시인가요? 택시, 그 당연히 그래야죠. 왕복으로. 예. 그래서 아유. 걔들이 오고 싶은데 교통편이 없어서 못 왔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하려고. 안 듣게 하려고 그래요. 아. 애들이 오면 2명, 3명 이제 짝을 져서 예, 오는 거라. 뭐 상당히 혼자 깊으네. 와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어느 때든지 예. 오면 그러면 여기 배려심이 있어요. 아이들이 머무르면서 간식이나 뭐 그래서 중식이나 저 이런 문제는 그냥 저 과자도 사다 놓고 그랬거든요. 이게 중식은 네. 애들이 그 가보면 그냥 1시간, 2시간만 그래서 하진 이제 않을 건데. 그래서 이제 좋으니까 뭐 마당도. 이제 하루 종일 있으려면 이제 집에서 이제 뭐 도시락도 준비를 싸주고 해가지고 그러겠죠. 네. 예. 그럼 박사님은 새벽 아침부터 여기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아침 7시면 여기로 옵니다. 이제 아, 대전서 6시에 부지런하세요. 출근해서 7시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통 6시까지는 있는데 아이들 있으면 늦게까지 있을 거고요. 또 저 기숙사에서 자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오픈해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책을 아이들이 대출해 가는데 기록하지 않겠다. 기록하지 않겠다. 예. 이제 마음대로 가져가서 읽고 갖다 놓고 또 뭐 안 가져와도 그만이지만은 생각나면 나중에 세 번씩 같이 몰아서도 가져오고.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자기 집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고 갖다 놓고 그렇고. 근데 어쨌든 네. 동아일보인가 그저 장가 봤는데 예, 그래서 이 사회가 서로 믿는 사회. 아, 그걸 서로 만들기 믿는 위해서. 예. 교육적으로 예, 그렇게 하시는 예. 거구나. 동아일보인가 보니까 한 명이라도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산골짜기 무슨 도서관이냐 그랬어요. 네. 단 한 명이라도 여기 와서 네. 변화를 일으키면 그게 만족한 거다 이거지. 네. 한 명. 자, 한번 생각해 보시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서 하나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류가 남고 살아.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 그거 아니라고. 아닐 수가 없죠.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가 변하면 또 둘이 변하고
둘이 변하면 셋이 변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정말 자유롭게 책 보고 책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네. 그래서 저거 이제 도서관 입구에다 내가 왜라는 말을 써놨었는데 그렇던데 제가 네. 찍었어요. 그 인류 역사는 왜가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모든 인류 역사는 모든 궁금증 같은 거. 네, 모든 과학도 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평소에 가장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모른다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른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 많이 쓰는 거. 모른단 말. 몰라. 예, 그것이 왜거든요. 예. 아, 그것이 why? 인류 역사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간만이 질문을 하는 동물이에요. 네. 인간만이 질문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것이 왜거든요. 그것이 바로 왜가 인류 역사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제나 왜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왜를 선물하고 싶다. 네. 아이들에게 왜를 선물하고 싶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말씀. 끊임없이 왜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 어제 2학년 이가율이 왔었잖아요. 첫 손님. 어린이 첫 손님이 어제 이가율이가 왔었잖아요. 어제 첫 손님 왔다. 왔는데 가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도서관이 산속에 있어? 왜 도서관이 이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136억을 뭐 살았다는 그 동화책이 있는데 동화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단숨에 읽고 또 보고 하는데 책이 이렇게 잘 이렇게 젖혀지가 않는 거예요. 새 책이라. 예,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책을 다 읽어보고 쭉 둘러보더니 다음에 또 오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어린이들이 한 번 오면 여기에 있는 책들을 보고 또 여기서 공부를 해도 좋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배려심이 참 많이 이제 들어있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생각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뭐 택시를 왕복으로 올 수 있게끔 계약까지 해주셨다고 하고 아이들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씀하시고 과연 이 산속이지만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 네. 예. 근데 엊그제 동아일보에 났던데 예. 오늘 동아일보 기자가 또 와서 뭐 취재? 대전 대전 기자가 와서 주쟁이다. 그쪽인 서울 기자예요? 예, 예, 그렇죠. 아니 세종. 세종. 네. 그러면 여기 좀 전이초나 전이중학교 아이들이 이런 도서관이 생긴 걸 알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전이 초등학교 전이 중학교 교장 선생을 뵙고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시간 되면 그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업으로 막 몰려오길 바라시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예. 여기- 중요한 거는 꾸준해야 되겠죠. 주민자치위원장인 윤혜란 여성 주민자치위원장이 여기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대요? 만나셨죠? 예, 그래서 여기 다녀갔고 여기 요즘 꽃이 왔어요.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보낸 거예요. 뭐 쉬운 것이 그분이. 글쎄요. 화환이 깜짝 예, 놀랐어요. 주민자치에서 보낸 거고 우리 전이면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물론 전이면 내에도 작은 도서관은 있대요. 시에서 운영하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전이면 여기가 유천리 마을이더라고요. 자연불락 유천리, 이름이. 여기 예, 유천리 고려산 자락에 이렇게 예쁜 도서관이 생긴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 과학자로서 또 수학을 하셨던 분이 직접 오셔서 전이초등학교, 전이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러냐, 듣고 예.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자기들도 기록을 하고 마을에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여기 저 그림들은 원래 박사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그림 또 우리 딸 집에 있는 그림들 그냥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 화랑은 비빔밥 화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비빔밥. 동양화, 서양화, 추상화 뭐 별걸 다 믹스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그림, 네, 뭐 여러 화가들이 참여를 하시네요. 최고의 작품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 보성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일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전이마을 도서관에 오면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림도 전시를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전도 이제 검 기술 이제 전시장을 네, 네. 만들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래는 공작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공작실. 그런 일도
하게끔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 아이들로 보면 이제 연구실 같은 거. 아이들이 정말 여기 오고 싶어. 여기 저 네.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아직 이걸 모르죠. 아직 뭐 거기는 여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그 교육청에서 교육감 취임할 때 사회를 보내가 바로 이 전이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전이초등학교. 전이초등학교에 누가요? 교육감이요? 교육감 취임식 할 때 내 제자 아이가 4학년이 사회를 봤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자.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걔가 이 전이초등학교 출신이라고요. 그렇습니까? 박미소라고. 미소. 전이 학생들은 박미소를 알아. 걔가 지금 전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희 초등학교 출신이래요. 그렇게. 네. 박대응 씨라고 하는 분인데 네. 그 내년에 이제 은퇴한대요 교장으로. 네. 전희 초등학교 출신이래요.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제 여생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또 다른 계획은 뭐 있으신 거 없나요? 앞으로도 이제 강의는 나가셔야 되고 지금도 뭐 강의 집회를 사실 하셔야 되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많이 강의를 다녔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다 줄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이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강의도 근데 하고. 강의는 지금 전문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모르는 강의 말고 일반 일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 프로그램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네. 아이들 교육에 대한 네. 강의, 뭐 철학에 대한 강의도 했고, 그렇죠. 또 이제 뭐 물리에 대한 수학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래서 뭐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글을 쓸 거예요. 네, 집필과 강의와 또 책을 아이들 읽을 가르치는 거고. 것과 그 박사님 그 여든의 서재라는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많이 감명을 받고 있거든요. 여든의 서재, 예. 소해가 아니고 서재. 그렇죠, 서재입니다. 그 여든의 서재의 책의 내용을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소장을 간두고 책을 한 6천만 원어치 책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4천 권의 책을 이렇게 접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이제 좋은 거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거기다가 내 생각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서재구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든의 서재는 이제 320곡지. 봄, 320 여름, 곡지. 가을, 겨울 한 계절마다 80곡지씩 네. 이제 문제를 놓고 이제 토론을 하는 식으로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평을 해. 이 책을 읽었더니 수백 권의 책을 읽은 것 같다는 이제 평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꼭지가 다 다르니까 한 꼭지 읽고 나서 다음 꼭지가 뭐가 나올까 궁금해서 읽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여성은 20대 처음 책을 완독을 했는데 네. 30년 만에 처음으로 책을 완독을 했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320권의 책을 다 섭렵을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예. 중국 그래서 고전에 그런 게 너무 부담 없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뭐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그래서 이 책이 비빔밥이다 이거죠. 여러 음식을 넣고 먹고 싶은 거 네, 네, 네. 먹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먹으면 유익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루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한 테마 가지고 쭉 네.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루한데 비빔밥 같이 반찬 열어놓고 이거 저거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래. 네. 뭐 네. 달리. 박사님 그 명품 가방이 아주 또 유명하더라고요. 그 네. 명품 가방이라는 말씀 속에는 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성들한테 강의 가면서 그럽니다. 그 제가 이제 원자를 그러면서 한 40몇 개국을 다니면서 이제 언제나 보는 것이 그 나라 교육을 봅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나라는 자원이 많은데도 거지같이 살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잘 살아. 그게 바로 교육이었어요. 네. 활용할 줄. 그래서 이제 45개국을 다니면서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뭘까? 네. 딱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선진국의 첫째 조건은 국민이 정직해요. 착하고. 공무원이 정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선진국 못 갔다 보는 이거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네. 중요한 말씀. 요즘 국무총리
그 장관들 보세요. 정직하지 않아. 정말 정직한 사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 몰라서. 두 번째는 국민의 독서열이 선진국에 네.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어요? 네. 세 번째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은 나라. 저는 국민이 반이 여성인데 그 여성 인력을 활용 못하면 선진국 못 간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세 가지.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야 돼. 네. 책을 읽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훌륭한 한글 때문에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습니다. 네. 그런데도 문맹률이 제일 높아요. 그 뭐냐면 지금의 문명의 개념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것이 문명입니다. 그렇죠. 예. 글을 못 읽는 게 문명이 아니에요. 네. 아, 더 이상 공부하자면 갑자기 문명이에요. 지금은. 네. 지금 정부 강로들 보세요. 전부 무식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짓들 보면은 뭘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성의 올바른 여성의 사회 활동 네. 그리고 국민의 책을 읽어야만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우리가 선진국을 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많은 여성들한테 이제 특히 이제 교육은 우리나라는 여성이 많이 교육의 책임지기 그렇죠. 때문에 여성이 책을 읽어라 이거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여성이 누구나 다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네. 또 여성은 명품 가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명품 가방은 그 안에 책이 있어야 명품 가방이야. 아, 그 뜻을 알겠죠? 그 방에 비싼 화장품이 있는 게 명품 가방 아니야. 그 안에 책하고 필기도구 가지고 있으면 명품 가방이라고 보는 거지. 인물 좋아도 저 저는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보니까 도서관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도서관이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최고의 시설입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도서관이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순천이 서울에 인구 제일 많이 30만의 도서관 27개가 있어요. 순천. 그 순천시장이 그 미라클 도서관이 유명한데 순천시장 그래서 도서관? 순천은 10분만 걸으면 도서관이 만들겠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빈부의 차이,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주민들이 가장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셋째는 사회 갈등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장소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도서관을. 사회 갈등 비용. 근데 지금 그 문화가 그 카톡 뭐 밴드 뭐 다 이런 것이 짧은 거 뭐 이런 짧은 거 저도 책을 5권짜리도 있고 4권짜리 6권짜리 이렇게 쓰거든요. 그 긴 책을 안 보는 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책 한 권이 300쪽 350쪽인데 보려고 안 해요. 요즘도 보면은 초등학생이 책을 제일 많이 읽어. 차라리 올라갈수록 책을 안 읽어요. 이게 핸드폰에 반자죠. 교통도덕을 보세요. 네. 어린애들은 다 신호를 지나치고 길을 건너는데 나이가 들수록 교통도덕 덜 지켜요. 그게 바로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애들은 버지니아 있는데 그건 도서관에서 계속 아이들한테 연락이 와서 걔 아이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학 때 우리 애들이 책을 200권을 읽어요, 셋이서. 방학 때만. 그다음 스마트폰 대신 거만 보자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회 갈등 비유, 사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건 누구나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이 안은. 그러면 도서관이란 3가지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의 품격과 빈부의 차이와 사회의 갈등을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장소가 바로 도서관이다. 그리고 오늘 명품 가방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들어보니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내 가방 속에 뭐가 들었지? 지금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다행히 책은 한 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품 가방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영상도 3분 넘으면 안 본다고 맞습니다. 길다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는 방법은 부모가 책을 읽어야 돼요. 네. 다 저렇죠. 부모가 책을 안 읽으면서 애들 보고 책 읽으라 그건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게 거거든요. 금과 옥조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부모가 책을 읽어야 돼. 그 어릴 때 읽어야 예. 한이 나. 그렇죠. 제 그리고 기억도 저는 그래요. 이제 완전 하는 게 자기 글을 쓰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는 그 나무 글을 쓰는 거거든요. 자기 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글을 써라. 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금방 알아요. 네, 네. 자기 글을 써보면은. 그렇죠. 그게 그 자기 글 중에 하나가 일기가 아닐까요? 예, 그래요. 작게는 일기고. 자, 그러면은 오늘 개관식을 앞두고 이제 잠시 후 10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이게 도서관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니면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테이블, 이 책상이 좀 남다르단 말이야. 보통의 책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수와 양과 공간의 개념을 수와 설명하는 양과 공간. 예. 그래서 이제 공간의 개념이 이제 귀학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선을 가장 작은 숫자 선으로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선 두 개를 가지고는 면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뒤가 세 개. 삼각형이네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네. 달의 모양, 이거는 이제 원의 모양이고, 예, 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공간, 네. 다양한 기하학적인 생각을 갖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색깔도 다 다르게 예, 했어요. 의미가 정말 깊어요. 그리고 책 걸상도 다 다르게 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러네요. 자기가 원하는 책 걸상 가지고 가서 네. 자기가 원하는 책상 가서 공부해라. 예. 그러면 아이들이 아마 일기장에 오늘은 삼각형 책선에서 그렇지. 공부했어. 오늘은 자동차 타고 공부했어. 그리고 이제 책상 다르도록 컬러를 다 다르게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인간의 기본 특징이 다양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전희마을 도서관에서 오늘 박사님과 우리 청강로 선생님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가슴에 깊이 뭔가가 남겨져 있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왔을 때 하나하나를 박사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네. 예,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예. 얼마쯤 있다가 와서 중간에. 이거 사실 박사님 말씀이 한 개도 틀린 게 없죠. 놓치면 안 네. 되는 말씀들인데 맞습니다. 이게 3분에만 들어오면 딸깍 보는데 이 시청자들이 네. 요즘 큰일이에요. 깊이가 없고 넓이가 없고. 네. 오늘 잠시 후 정말 밖에 잠깐 여기서 보니까 카페 같은 도서관이에요. 그러네. 창밖에 온통 푸르름이 있고 자연과 함께하는 오늘 너무 좋아해. 그런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이러한 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전희마을 도서관 대환영이고요. 축하합니다. 전희마을의 주민들께서 정말 자주 애용하시고 또 이렇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 계속 진행되는 전희마을 도서관 우리 다 같이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